그럼 먼저 첫 번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일단 우리 분기할 때는 우리가 뭔가 돈을 받았으면 차변에 받은 수단을 쓸 거고, 줬으면 대변에 받은 수단을 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그냥 수표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앞 수표라든지 아니면 동전 발행 수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수치 받았으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시고, 우리가 지급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우리 분계 문제 지문해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마지막 부분에 돈을 어떻게 줬다라고 적혀 있어요. 줬거나 받았다고. 그러면 항상 이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지, 다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생각하다 보면 차변 대변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을 자기 앞 수표든 동전 발행 수표든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수표에서 동점은 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점이 당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이라는 건 다른 회사가 뭔가를 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든 자기 앞 수표든 현금이든 전부 다 우리는 현금으로 차변 대변 쓰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현금 계정 과목은 이렇게만 보면 되고, 자, 우리 당좌예금 계정 과목 가지고 볼게요. 그럼 당좌예금 계정 과목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자, 문제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수표라는 말이 있으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대변에 쓰시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다라든지 혹은 당전 발행 수표를 발행하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써란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발행한 수표, 당전 발행 수표를 수치를 하면 그래도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 당사 발행 수표를 당전 발행 수표다라고 할 건데, 이걸 우리가 발행하면 우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고 수치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타사 발행 수표, 동전 발행 수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치를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지급을 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내용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지금 정해지는 거고, 발행자가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다른 회사가 발행하면 그냥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차변 대변의 위치만 줬다 받았다 받았다 줬다로 결정되는 거예요. 위치만. 그래서 발행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현금이다 당좌예금이다를 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발행할 때 당좌예금 썼는데 상대방이 돌려주게 되면 우리는 돈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얘는 취소 처리라서 반대쪽에 당좌예금 쓴 거예요. 또 우리가 받았을 때 현금 처리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얘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계정 과목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
이 두 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전부 다 아무데나 섞어서 나올 테니까 어떤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자, 현금성 자산은 이론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그럼 현금은 우리가 방금 지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근데 현금성 자산에는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은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의 분류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그럼 요구불 예금을 3개월 이내에 돈을 못 찾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현금성 자산에 분류되는 건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이 있고, 그 외 나머지 상품들은 우리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하였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틀린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글자들, 취득일로, 취득 당시 적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런 말은 틀린 거다라고 이론 시험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자, 이걸 보면 자, 바로 예를 가지고 볼게요. 당좌 예금의 잔액이 100만원 있어요. 100만원 있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원재료 120만원을 구입하면서 수표 발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분계를 하면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의 원재료다 120만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을 했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당좌 예금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금액을 쓸 건데 이때에 우리는 당좌 예금 잔액 한도로 써줘야 돼요. 잔액을 알려주면. 그럼 우리는 얘는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차이나는 이 20만원은 계정 과목을 단기 차입금이나 아니면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은 원래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계정 과목 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이 계정 과목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우리 유동부채에 만들어 두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 쓰기를 희망하면 문제에서 이걸 써달라고 말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 단기 차입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단기 차입금에는 우리가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럼 이 당좌 차월도 성격이 같은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당좌 차월에도 만약에 쓰라 그러면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과 우리 당좌 차월은 얘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유동부채. 그럼 부채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입력하라라고 했었죠. 얘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당좌 차월 쓰라 그러면 단기 차입금 말고 차월을 쓰되 거래처를 쓸 거다. 그럼 일반적으로 수표 발행했다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는데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 한도만큼만 대변에 지워주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눈만 끔뻑끔뻑 하시면 이해하신 건지 아닌지. 자, 지금 이 파일은 제가 카페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올리면서 같이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도 필요하시면은 같이 참고로 쓰세요. 자, 다음.
자, 현금과부족 계정은 결산할 때 볼게요. 얘는 실질적으로 회계 1급엔 잘 등장하는 애가 아니니까. 자, 다음 우리 교재 70페이지로 가서, 70페이지 말고 71페이지로 바로 갑시다. 71페이지. 근데 지금 8시인데 다들 집이시네. 다들 빨리 집에 가시는구나. 저는 코로나 아닐 때 우리 집에 12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자, 이번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죄송해요.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을 볼게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은 우리 회계 1급 시험에는 무조건 등장해요. 자, 사실로 말하면 세무 1급에도 등장해요. 세무 1급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회계 1급 세무 1급에는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하다못해 이론 시험이라도 나와요. 글자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글자가 안 적혀있는 시험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취득 수수료는, 별표가 되지.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건대 쓴다는 거. 이거하고, 그럼 같이 기억할게.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이건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처분 손실이나 아니면 처분 손실에 가산하거나 처분 이익에 차감할 거예요. 한마디로 팔면서 손해본 돈이란 이야기예요. 이익 본 돈에서 줄이거나 아니면 손해본 돈에 더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아느냐라는 질문 포인트 하나고, 그리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이 얘네들도 영업 외 수익, 얘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할 거예요.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는 건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안 쓰고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이론에서도 물어보고 실기에서도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할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자, 이건 비교하는 거지만 이론에서는 얘는 자본이고 얘네들은 수익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포인트로 이론에서도 물어볼 거고, 그리고 결산 문제에서 할 때도 얘네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보면, 자, 제가 예를 가지고 볼게요.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그리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해요. 그럼 얘를 1000주를 취득하는데 한 주당 1000원이다 라고 볼게요. 1000원. 자, 그럼 우리는 이 1000원치 취득하면서 취득 수수료를 10만원을
같이 다 현금 지급하며, 우리는 문제에 나왔을 때에 일단 현금 지급했다라는 걸 알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글자를 먼저 쓰고, 그리고 차변에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이 목적,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자산 계정 과목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인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수료를 제외한 자기 순수한 매입 가격 100만원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고,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11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첫 번째 바로 처분을 해버리면, 처분을 하면 얘를 한 주당 1200원에 처분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처분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들었어요. 처분 수수료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전부 다 팔았는데 처분 수수료가 10만원 들었대. 그럼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썼지만, 자, 처분 수수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었냐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사왔다라고 하면 장부에 1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시점에는 우리는 100만원만 집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는다면 120만원을 받겠죠. 그리고 수수료를 우리가 1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면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면 수수료 이 10만원을 우리는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짜리 팔면서 120만원 받아서 20만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10만원 수수료 빼고 나니까 10만원 이익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팔면서 10만원만큼 손해본 돈이라서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만원이다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사왔을 때에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얘 취득 수수료 얼마까지 들었다라고 적혀 있어도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원이라 적혀 있었겠지. 이 생각해야 100만원에 판 거죠. 수수료 없었다면 20만원 이익, 수수료 있으면 얘 빼고 10만원만 이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거로 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말에 한번 평가를 하면, 자, 얘가 기말에 평가를 해요. 자, 그럼 평가를 하는데 기말에 1200원이었다고 볼게요. 자, 공정가액이. 그럼 우리는 12월 31일 날 기말에 외부 이용자한테 1000주인데 1200원이면 외부 이용자한테 단기 매매 증권을 120만원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120만원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린 장부에 지금 100만원 적혀 있는데 120만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0만원 더 적어서 장부상의 잔액을 120만원으로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얘를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성격이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단기매매 증권 가격은 120만원짜리로 아예 변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기말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분을 하면 한 주당 1,300원에 우리가 처분을 하면 자, 그리고 그냥 이것만 처분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1,000원에 취득했고 1,200원에 평가했고 지금 1,300원에 판다고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과거에 사왔던 건 신경 쓰지 말고 내 장부에는 얘가 120만원이라고 적혀 있겠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나오게 되면 그럼 나는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을 증권을 120만원만 써서 지우고,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이 금액만, 전기 기말에 평가했던 금액만 지우면 전부 다 지운 거예요. 전부 다 지운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130만원 받았다고 하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한 게 올해 사와서 올해 팔면 사왔을 때 금액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올해 이전에 사왔으면 이전에 사왔던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기 기말에 평가했던 금액으로 그냥 팔았다고 장부에서 지우기만 하면 되지, 옛날 거 신경 쓰고 있으면서 이 100만원 생각해내서 여기에 100만원 쓰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전기말 있었던 거하고의 차이가 손익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단기매매 증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유가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단기매매 증권하고 만기보유 증권하고 매도가능 증권을, 제 채무증권은 얘네들로 분류할 수 있고, 지분증권은 단기매매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매도가능 증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채권을 사왔을 때나 취득했을 때는 이 계정 과목 쓸 수도 있고 이걸로 쓸 수도 있고 이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분증권 주식을 샀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매도가능 증권 이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론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봐요. 얘를 특히 단기매매 증권을 많이 빼먹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채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채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그것만 보고,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 보면, 자, 매입은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상품이라는 글자나 원재료라는 글자를 쓸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리고 매출은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이 두 계정 과목을 쓸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우리 뭐 영업활동이다 뭐다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라고 차변했을 때나
아니면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쓸 때가 일반적인 상거래지,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매입 채무, 이때만 쓸 수 있는 게 매입 채무로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때만 쓸 수 있는 게 매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라는 이 계정 과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변의 상품 원재료일 때만 지금 이대로 하면 대변에 이 계정 과목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변에 저 계정 과목일 때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이런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상품 원재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외상이나 어음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위 외에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만 사용한다는 거. 어음이든 외상이든 구분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전에 수업할 때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꼭 기준점이 일단 상품 원재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걸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미래에 더 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몇 개를 더 쓸 뿐이지 얘네들이 사라지거나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계정 과목은 많지가 않아요. 자, 다음 88페이지에 자, 우리가 제품 매출하고 어음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쓰겠죠. 이게 거래처를 쓸 거예요. 자, 이 금액이 100만원이다 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보려는 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오는 경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이렇게 받을 어음을 쓰는 분계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이죠. 어음에 추심이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추심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 이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인데, 자, 얘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예요. 앞에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우리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었고, 어음의 추심에서 우리는 추심 수수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입금해 주면서 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집어주고, 우리는 추심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받는데, 자, 이 돈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이다
800번대로 이렇게 추심 수수료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가 어음의 할인이에요. 할인. 자, 어음을 할인하면 우리는 매각거래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매각거래의 할인료는 계정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쓸 거예요. 자, 할인료 계정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걸 쓴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각이라는 글자하고 처분이라는 글자를 매칭을 해서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할인료를 제외한 95만원을 받으면 나는 이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 중에 한 개 물어보는 거 무진장 좋아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어음의 배서 양도. 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매입하면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하면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우리가 구분할 거예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다 1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어음 발행했다면 일반적인 상거래냐라고 해서 차변에 원재료면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다. B라는 회사한테 돈 갚아야 된다. B라는 회사한테 샀으면 이렇게 써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 매입하면서 바다 보관 중이 어음을 지급하면 그러면 그냥 장부 기록 삭제하는 거예요. 제거. 장부의 기록 제거한다는 건 내가 원재료를 샀는데 내가 제품 매출로 바다 보관 중이면 받을 어음이라고 장부에 적었을 거고, 나머지 다른 토지라든지 자동차를 팔면서 어음 받았으면 미수금이라고 적어뒀겠죠. 그럼 그 어음을 지급을 했으면 우리는 장부에 지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제품 매출로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을 지급했다고 나오면 그럼 우리는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B라는 사람한테 산다 하더라도 장부에 A라는 회사한테 받았던 거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써서 A라는 회사 거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음의 배서 양도를 할 때는 그냥 장부에 있는 거를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다르게 예를 들면 자,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데 토지가 200만원이에요. 그럼 제품 매출로 바다 보관 중이 어음 100만원짜리를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토지를 취득한 거니까 차변의 토지다 200만원이다 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는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러면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 우리가 어음 발행해준 이 100만원은 우리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내가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얘는 지우는 거니까 받을 어음인데 얘는 지금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발행하잖아. 그럼 토지는 상품 원재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발행할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다 따지는 거고, 어음의 배서 양도를 할 때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배서 양도 할 때는 그냥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자, 우리 회계급에서는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배서 양도가 나올 거니까 미수금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장부에 받았을 때 미수금 썼던 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라고 나오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어음을 발행했던 회사를 쓰시면 돼요. 꼭 이걸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힘내세요. 이것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집에서 하니까 더 피곤하죠. 다들 피곤이 학원 했을 때보다 더 피곤함이 느껴져요. 자, 네 번째, 어음의 부도. 자,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면, 자, 우리는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이죠. 그런데 얘를 못 받게 되었으니까 얘를 당좌 자산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보내둘 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그러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라고 써주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우리는 부도음과 수표에도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못 받는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얘는 우리 당좌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우리는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얘는 부도음과 수표는 우리 자산이고 다른 사람한테, A라는 회사한테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둬야 돼요. 이거 안 써서 틀리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에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컴퓨터에서 부도라고 두자 치면 계정 과목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뭐 대손충당금이 있긴 하지만 그걸 쓸 일은 없으니까. 그럼 부도음과 수표라고 쓰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쉬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거래처를 꼭 써주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받으러 온 대변에 오는 거 여기까지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9시쯤에 다시 우리 또 찍고 해야 되니까 9시쯤에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